종로구 의원들이 지난 3월 13일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종로구 의회가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83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종로구 의회가 지난 3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의정 뉴스입니다. 종로구 의원들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첫 소식으로 종로 의정 뉴스 시작합니다. 종로구 의원들이 지난 3월 13일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먼저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성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이후 사업 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꼼꼼히 점검하는 등 열띤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도시재생 사업은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주민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재생사업은 좋지만 도로가 있어야 돼. 첫째 도로. 첫째 우선이 도로고, 예,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종로 이 도심에 여지껏 이렇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게 참 사신 분들 너무 힘들었겠어요. 근데 주거를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완화를 해줘야 돼, 여기를. 그래야지만 재생사업도 완전히 재생사업이 되는 것이지, 완화도 안 해주고 그대로 묶어놓고 재생사업 한다 해서 주민들한테 알아서 고쳐 살아라면은 그대로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재생사업이 제대로 안 돼요.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고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좀 있으면 이제 장마철 돌아오는데 빈집들, 빈집이 막 굉장히 많으면서 지붕이 무너지고 담장이 무너진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데가 여 위에 올라가면 그 제일 큰 집, 박대근 씨 옛날에 살던 집, 큰 축대, 그 높이 한 4m 된 축대 쌓인 그 부분이 한번 가시고 보시면 또 점검을 하다 보면 우산대로 이렇게 툭 주시면 우르르 무너져요. 세면이 하도 부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안전 문제가 먼저 해결을 놓고 그 도시 기반 시설 해줘야지. 그리고 여기 현장에 이렇게 와서 보면 이게 수십 년 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정말 이거 쓸만한 건물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흙벽돌도 있고 시멘트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툭 치면은 진짜 차가 살짝 받쳐도 무너질 그 정도로 바스러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2018년도 7월 달부터 빈집법 특별법 생긴지 알죠? 예. 그럼 지금 아까 김금호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옥인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재생 사업 저는 신영동 214번지 그쪽이 저희 또 관할 구역이라 알고 있는데 거기도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본인이 안 판다고 하니까 매입도 못하고 그냥 아예 폐가로 그냥 도로 옆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 집들을 돈이 좀 예산을 더 잡더라도 재생사업 하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종로 구민 유입도 좀 많아지고 자꾸 이러면 동네에서 떠나기만 하지 이 지역에 누가 떠나기만 하지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그런 거는 보존을 하되 이런 거 지금 빈집 다 있잖아. 이런 거는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도 확장하고 이래가지고 연립커튼을 찍어가지고 애들이 좀 들어와서 살게끔 만들어주는 게 재개발인데 하여튼 지금 이 추진 자체가 난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우리가 정말 젊은 축이 와서 좀 살 수 있는 개발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방도로는 확보를 못 하더라도 생활도로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꼭 확보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돌출된 전신주 KT에 대해서 아무런 방향 제시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그러니까 지중화는 안 되더라도 이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로가 확보되면 바짝 해야 되고 전신주 하나 없애야 돼. KT라는 그런 부분. 통신주도 보통 이제 50m 기준인데 보통 저런 거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전에서 협조를 안 합니까? 한전주에다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다음으로 옥인 군인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시설 활용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의원들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성을 높이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시설이 조성돼야 한다며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기 지역 주민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공간이 됐다는 게 참 그건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간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참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 할 수 있는 게 저 국회의원하고 저기 정세균 의장님하고 저기 국방부 장관 얘기가 돼갖고 이게 개방이 되네요. 그건 참 아쉽네요. 왜냐면 그 여기 공간에서 젊은 엄마들 살았을 텐데 아이들이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 아이들만 사용을 했다는 게 너무 그게 좀 아쉽고요. 이제라도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서로 개방을 해서 이쪽 살 수 있는 여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활용을 한다니까 그건 참 잘하신 거고. 근데 지금 그럼 보일러실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돼 있나요, 그러면은? 저기 보일러실이요. 네, 여기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저는 왜냐면 독서실이 차라리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물어보는 거예요. 독서실 아니고 예, 그렇게 좀 잘 하실 때 잘해 주셔야 되지. 다 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도 뭐 여기 저기 현장 보면은 잘못된 게 또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들이 많이 오니까 애초에 이거를 좀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애기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잘 좀 해주세요. 지금 야간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 됐어요. 중간에 한 정도 보안등을 하나 설치해주면은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저녁에 엄마들이 아파트 안에서도 내려다 볼 때 확인이 가능해요. 그 부분은 이쪽에 하나 가운데도 하나 설치를 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탄성 고무칩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르면은 미끄러워요. 비가 오면은. 그 부분도 공사함에 있어가지고 염두를 두셔야 돼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에 방문해 부실공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안전하고 하자 없는 시공을 요청했는데요. 이어 이날 방문한 지역들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쪽 지역에 피해가 안 가게끔 공사 시공자 시간 때 확실하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한번 나왔다 가면은 이런 저런 공사하는 저런 흙도 좀 먼지 안 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깔아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잘 그걸 감독을 해갖고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공사함에 있어서 첫째 지역 주민과의 그런 갈등이 없이 해주시고 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주민들한테는 큰 좋은 이렇게 그 주차장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아직 이 속이 바위가 들었을 텐데. 요 일부. 요 일부만 들었어? 이거 큰 소면은 안 난다.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이 전선 있잖아, 전선. 이 앞에 어때 좀 지하로 집어넣을 수 없나 여기 거는? 이 앞에는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도록 이래 빼야 될 거야 다. 여기 차가 예상보다 많이 못 되네. 60세대밖에 안 되네 면적이. 아까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일단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공사는 또 안전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훌륭한 시설을 만들고 계시니까 또 공사하시는 분들도 안전도 생각하시면서 잘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지역에 커피숍이 물론 있을지 모르겠는데 커피 같은 것도 좀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유지비는 엘리베이터 유지비나 이런 거는 나올 수 있게 한 300~400평을 그냥 저렇게 공원으로만 쓰는 거는 보다는 좀 하나 시설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공원이 한 300~400평이 된다면은 제 생각에도 거기에는 좀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 카페라도 그것도 물론 좋고 그 공원으로만 쓰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벤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커뮤니티 공간이 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종로구의회가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83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6건의 조례안, 1건의 추가 출연 동의안, 1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6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원들은 제8대 종로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를 채택해 의미가 깊다며 다가올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구정의 감시 견제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종로구의회가 지난 3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3월 25일부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제4대 서울특별시 의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민감사관 등을 역임한 한국청년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강사로 초빙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지문 이사장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원 행동 강령 등을 강의했습니다. 종로구 의원들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활발히 질문하고 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숙지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의원들은 청렴은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종로 의정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